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다소 전일 주춤했던 코스닥 시장이 기준일인 26일을 보내고 그대로 오늘 다시금 반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 중심으로 2,600선 잘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의 종목으로 연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류용민 캐스터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10위부터 8위까지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고 오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위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주요 4D 이미징 센서 레이더 업체들과 비교해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동사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율주행이 고도화될 경우 큰 수혜가 예상되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레이더,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4D 이미징 레이더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점이 부각돼 강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10위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9위 열어보겠습니다. 9위는 펩트론입니다. 내년에도 제약바이오 시장 내 당뇨나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 중 한 곳이 펩트론의 지속형 비만 당뇨 치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석해 계약 조건 협의가 순항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는 라이선스 아웃 딜이 임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중에서 비만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도 6거래에 이어지는 가운데 9위에 펩트론이 이름 올렸습니다. 다음 8위 보겠습니다. 8위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입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로봇 시장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미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체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하고 자율주행 로봇 시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더 웨스틴 리조트 괌이라는 곳에 실내 자율주행 로봇 개미의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로봇주 가운데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로보티즈가 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10위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11월 들어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성장할 것이라는 이 분석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오늘 10% 가까이 상승했다가 지금 그 상승 힘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호 대표님?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한 것도 비교적 최근에 상장을 했지만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슈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한 거는 사실 연말 효과로 좀 이렇게 거래량이 좀 몰려서 이렇게 좀 단기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이렇게 내막을 살펴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주요 기술들 수출을 금지를 한 130개가 넘는 기술들을 이제 수출을 이제 금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레이더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이더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은 수출에 제한한다라고 중국의 이제 그 상무부랑 이제 과기부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이미지 레이더를 이제 만들고 있는 이 기술력이 갖고 있던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조금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소재도 이제 21일 날 발표가 됐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은 이미 발표된 소재고 어디까지 상승했던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반사의 수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 자체는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 그래도 최근에 이제 라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아까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시스템이 커질수록 결국은 우리가 이미지 라이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오늘 장에 좀 이렇게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유독 튀는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 소재는 이미 3, 4일 전에 이미 나왔던 소재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종목에 대해서 이슈가 이렇게 조명이 된 거는 있지만은 그 당일날에는 거래가 좀 적었던 종목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조절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를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하고 조정을 하는 과정에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매수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비슷한 종목들까지도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면은 우선 이제 기업 가치 자체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독보적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물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발표 이후에는 좀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22,000원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있고요. 혹여나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서 17,000원 선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차라리 이때는 이탈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연초 CS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현대오토에버도 좋은 움직임 가져가고 있네요. 자, 9위는 펩트론입니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모두 고가권에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국내 비만 치료 관련한 종목들은 주가 자리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일단 펩트론도 최근 들어서 반등세 타고 있긴 한데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 수출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은 없습니다. 계속 이를 기다리는 움직임인가요? 우선은 그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기대감 이게 사실 뭐 주가에 대한 어떤 상승 여력보다는 다음 달 이벤트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의제 노보노디스크가 1월 9일 참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과와 전략을 공개할 예정인데 관련해서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실사를 다녀왔던 이 글로벌 제약사가 노보노디스크였다라는 설들이 좀 나올 정도로 관련된 기대감들은 좀 커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 이 스마트 데포 플랫폼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약물 전달,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매일 맞던 이 비만 치료제가 지금 2세대 약물로서 일주일에 한 번 이 투여를 하게 되는 방식이 앞으로는 뭐 1개월 내지 3개월에 한 번 맞으면서 동일한 어떤 효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좀 판단되지만 아직 접목 효과는 좀 없었지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봤어요. 펩타이드 약물의 어떤 이 단점은 대량 양산이 좀 불가능하고 양산의 수율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출시될 수 있는 이런 약물들을 오히려 장기 전달 약물 플랫폼 등을 좀 활용해서 오히려 이 약가에 대한 판가를 좀 낮추는 대신에 오히려 판매량을 좀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가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 메인 트랙 발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기대감들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전고점이 8월 31일 47,150원대였는데 지금 추세 구간에서는 뭐 단기적 목표가 저는 42,000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봤고요. 손절가 32,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 좀 좋은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펩트론 또한 긍정적인 영향 받을 수 있다 말씀 주셨고요. 이어서 8위의 로보티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로봇주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 가운데 로봇주 내 로보티즈의 매력도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김도구 대표님? 뭐 로봇 관련주는 제가 계속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놓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프리미엄이 좀 비싸졌을 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매도를 해야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성장 시장에서 봤을 때 로봇주들은 반드시 담아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한 거는 뭐 소재성은 뭐 이제 21일 날 있었던 리조트 더 웨스틴 리조트 괌에 대해서 이제 뭐 소재가 좀 이미 발표가 된 거에 좀 후발주자로 좀 이렇게 주가는 동요를 좀 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로보티즈도 그렇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이라면은 내년에 성장성이 좀 충분히 기대가 되는 섹터라는 면에서는 조금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로봇 촉진법이 이제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뭐 실외에도 로봇이 돌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로보티즈가 갖고 있는 지금 로봇은 어떻게 보면 서빙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해진 도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어떤 리조트라든가 혹은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곳에서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어떤 이제 운송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뭐 물류 로봇들이 체인화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체인의 개념이 이제는 확장성을 좀 본다면 오히려 로보티즈도 충분히 보유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좀 이렇게 만약에 탑승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뭐 단기간에 좀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좀 동요하지는 말자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내년 하반기까지 36,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6,000원입니다. 네, 내년도 기대되는 로봇주, 그 가운데 로보티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7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기업이죠. LS 머티리얼즈입니다.
올해 두 번째 따따블을 기록하고 상장 이튿날에도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연일 급등세가 이어져 왔었는데요. 상장일 기준 1조 6천억 원대였던 시가총액이 3조 원대에 안착하기도 했었지만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면서 2조 원 중반대까지 시총이 내려왔습니다. 주가도 4만 원 선으로 내려올 만큼 오늘장 낙폭이 큰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7위는 LS 버티리얼즈가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LNF입니다. 4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해 오늘 장중 시총 7조 원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내년부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행한 증권사 리포트에선 또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판매 확대 모멘텀이 주가 상승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습니다. 6위는 LNF입니다. 네, 7위 LS 머티리얼즈 진단해 보죠. LS 머티리얼즈를 중심으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버티 모두 신규 상장 3대장들이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다소 좀 꺾이는 모습인가요? 어떻게 좀 판단하셨어요? 네, 공교롭게도 오늘 거래일이 15일째 되는 의무 보유예수 물량 0.67%, 약 45만 주가 이제 유통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가치에 대한 희석 우려감들이 어떤 현재 주가 흐름을 좀 작용했다라고 판단해봤고요. 현재 마이너스 8.6%대 38,700원대 주가 형성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가가 6,000원입니다. 이 고가가 51,500원대 이후에 지금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이 보호예수 물량들이 해제가 될 수 있는 1개월 또는 이제 3개월부터는 시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맞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주업인 산업용 특수 배터리 울트라 커피시터 이게 큰 콘덴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는 ESS 저장 장치라든가 전기차 그리고 로봇 등에 좀 탑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혀지지만 아직 이 사용될 수 있는 척도는 전기차와 ESS 저장 장치 정도로만 좀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의 어떤 적용 기대감들은 이후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51,500원, 12월 20날 고가 형성한 이후에 지금 약 5거래일째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이 매물들 이 부분은 지금 공모가 6,000원임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1개월 내지 3개월에 본격화되는 물량들은 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봤고 다만 고무가격 구간부터 좀 보유했던 이 투자자라면 37,000원이 좀 이탈되지 않다면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신규 좀 매수 관점은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의 LNF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년 실적 기대와 더불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LNF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사실 좀 늦게 발현됐다라고 좀 오늘 주가 움직임이 좀 늦게 좀 나타났다라는 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면은 사실 해외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은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민화됐다라는 부분들의 타격을 좀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LNF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사적으로 같이 좀 묻어나가다 보니까 사실 주가들이 지난 7월이나 상반기 대비했을 때는 회복을 너무 못하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대구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약 2조 5천억 가량을 이제 또 신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LNF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양극재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분에서는 캐파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게 이제 포스코 DX랑 좀 같이 LNF를 좀 보신다면은 그래도 LNF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도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고 나서 결정이 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주가 자체를 보시면은 굉장히 높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제외하고 지난 3일 동안에 주된 매수 주체가 누군가 봤더니 외국인하고 기관들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그동안 뭔가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 혹은 우리가 MSCI 지수에 편입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거기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왔던 게 어떻게 보면 포스코 DX가 이렇다면은 LN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1월 중순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LNF를 지금 장중에 무리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년 중순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여력이 아직까지 충분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LNF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계속 저는 좀 가져가 볼 만하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과거 전고점 대비를 했을 때는 상당 부분 지금 낙폭을 좀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4만 원까지는 조금 더 무겁게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과정에서 손절가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손절가를 약 16만 원 선을 좀 잡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지지선 역할을 했던 기준 중 하나가 16만 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에서 썰물이 나올 때는 결국은 그 썰물에 끌려가기보다는 먼저 선제적으로 자취를 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포스코 DX, LNF, HLB, 지금 3, 4, 5, 6위가 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집이 큰 종목들이 지금 다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좀 우려냐 아니면 지금 다른 종목들이 좀 시총 순위를 이제 올려 잡으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냐라고 봤을 때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세요? 당연히 전 재평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인 기대도 더 가져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강세인데 코스닥 150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굉장히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만큼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기 있어서의 몸값들을 재평가받는 과정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만큼 이제 단기적으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좀 상승세가 좀 뚜렷해지면은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합병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본년에 우리가 최초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코스피에 상장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기술력과 자본력이 보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반박을 할 여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헬스케어랑 이제 같이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국민연금 측에서 주매청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뭐 해달라, 내 거 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지금 사항을 명확하게 내가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셀트리온의 성장성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밥숟가락 한번 얹어보겠다는 심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겠다. 다만 전 그 외에 네. 코스닥 시장의 남은 종목들에 대해서 남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들이 네.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아있는 코스닥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사실 한국 시장이 워낙 정적이었다는 지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전 상장을 네. 토대로 다음 자수는 코스닥 시장으로 또 한 번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네.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어들이 대거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지각 변동도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좀 순위를 높여가면서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로 또 활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당락 충격보다도 뉴욕 증시 강세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면서 코스피 현재 빨간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의 초강세와 함께 의류 AI 쪽도 훈풍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중 루닛은 12월 들어서 주춤했었지만 외국인 수급이 사흘째 들어오면서 다시 방향을 틀었는데요. 내년 상반기 파트너사와의 협업 관련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6거래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83,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내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연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전문 회사인 텔레칩스는 유럽 고객사 확대로 인해 성장세에 가속화가 붙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 강한 상승 보이는 가운데 52주 신고가 터치하면서 현재 10%의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드디어 갤럭시 S24가 공개됩니다. 이 침체된 스마트폰 수요,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관련주들에도 기대가 함께 실리는 가운데 UTI는 오늘 두 자릿수의 초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오름폭 확대한 가운데 현재 1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의 기본 설계를 마쳤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착수 3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 노동력이 부족해진 조선업계에 첨단 자동화 기술을 구현한 건데요. 내년 실적 기대감 유효한 가운데 HD 현대중공업도 탄력받으면서 2.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이 시각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 선에 또 바짝 다가서고 있고 소부장 관련주 특히나 장비주들 중심으로 역시 또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종목 계속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보겠습니다. 5위는 종근당이 차지했습니다. 연말 무상증자와 같은 주주 친화 정책 행보에 더해서 최근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7월 저점을 찍고 가파르게 반등을 보이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유안타증권에서는 지난달 노바티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것과도 관련해 향후 추가적인 기업 가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저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종근당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4위에 랭크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4에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참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한 청사진도 공개한 바 있어 수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향 수소버스와 상용차향 수요 증가가 기대된다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올해 관련 매출이 320억 원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도 관련한 정부 보조금 규모가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매출 급증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가 4위에 랭크했습니다. 다음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해외 기술 이전 파트너사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 바토클리맙의 경쟁력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후장에도 두 자릿수 급등을 보였는데요. 현대차증권에서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하게 그려볼 수 있는 그레이브스병 임상 3상 진입이 확실해지고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진입 여부까지 결정된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기관 매수세도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3위에 랭크했습니다. 네, 5위는 종근당입니다. 지난 7월 바닥을 찍은 후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고 있죠. 기술 이전부터 무상 증자까지 긍정적인 이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기대감 좀 얼마나 더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단기적인 추세는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최근에 무상증자 지금 한 주당 0.05조를 좀 교부하는 무상증자를 좀 결정을 했는데 지난해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예상보다 조금 이 가파른 흐름들보다는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받은 흐름들 하에서 추세를 전환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현재 구간 오늘 신고가 갱신 한 구간에서도 지금 지표상 과매수 구간 초입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고요. 먼저 최근에 이 류마티스 치료제 CKD 510에 대해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이 수출 계약을 좀 체결했는데 여기서 확보되어 있는 선급금, 즉 계약 금액이 8천만 달러, 전체 1,000억 원 규모이고 여기서 반환 조건이 좀 없다는 점은 굉장히 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시판 내지는 임상에 대한 성공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노바티스에서 이 류마티스 치료제를 통해서 향후 글로벌 임상 내지는 병용 임상 같은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게 되면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이제 종근당의 경우에도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은 주시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무상증자의 규모가 0.05주의 이 교부 방식은 굉장히 좀 큰 주식의 어떤 유통 부분은 아니지만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종근당이 발행한 전체 주식의 총수가 지금 1,256만 주에 대비해서는 큰 폭의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즉 저는 여기서 해야 되는 환급성 제약은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0.05조 뭐 체감하기에는 크진 않을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주 친화적인 정책 하에서에 대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단기적 목표가 15만 원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손절가 11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KTB 판권을 보령에 좀 다소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고 오히려 R&D에 대한 재평가, 이런 모멘텀과 함께 고점을 높여가는 종공당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입니다. 지금 수소 관련주들 초에 좀 들썩들썩대는데 현대차의 CES에 대한 수소 관련한 혁신 비전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지만 11월부터 조금씩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꾀하고 오늘 거래 붙으면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주는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진하이솔루스의 오늘의 반등을 좀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당연하죠. 일단 현대차가 뭐 수소 쪽을 이제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전기차 얘기는 많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전기는 우리가 뭐 실제로 이제 제가 변압기 앞에서 이렇게 뭐 이런 글일기가 적힌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기는 국산이지만 전기 만드는 원재료는 수입산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발전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도 뭐 화력 에너지라든가 뭐 석유 에너지 이런 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이제 전기차들이 사실은 뭐 조금 더 가야 뭔가냐 여기 있는데 물론 상용화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도 이제 수소 충전소가 제주도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수소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왜? 당장 내가 수소 떨어지면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리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수소차는 시작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같고요. 뭐 사실 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뭐 지난 2020년도부터도 계속 수소차 키우겠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두산 같은 경우에도 특히 많이 갔었죠. 뭐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뭐 두산 에러빌리티 이런 많은 종목들이 갔었는데 저는 오히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수소 탱크를 판단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뭐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수소차는 총 30만 대가 도로 위를 달리게 하겠다. 그 중에서 수소 충전소를 660개 이상을 보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정형이냐 아니면 이동형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현대로템에서 이제 뭐 수소 트램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여기에 가지고 있던 기술로서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고정형이든 혹은 뭐 이동형이든 여기에 대해서 수소 탱크는 계속 앞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전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포항 여기에도 이제 수단지를 계속 이제 구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에 이게 관련돼 있는 트레일러 탱크를 또 이렇게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력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는 좀 더 우호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진 하이솔루스 뭐 오늘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매도하실 시기는 아니다. 오랜만에 좀 이렇게 매도보다는 조금 이렇게 보유 혹은 이제 좀 더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9,000원 그리고 손절가 23,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하이솔루스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3위 한올바이오 파마도 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임상 이상 성공했다는 소식 재부각받으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 좀 어떻게 더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변영인 대표님? 네, 오늘 고가가 지금 22.8%대 터치한 이후에 지금 상승폭이 일부 좀 반납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글로벌 임상에 대한 유의성 확보다 이 부분이 경쟁 약물 아지넥스가 보유하고 있는 약물에 비해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좀 냈다라고 좀 기대하는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경쟁사 약물이 임상 3상에 좀 실패를 했는데 여기서 확정되는 부분은 이 갑상선 셈이 확대되는 어떤 이 면역 치료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약물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시판 허가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고객사 이 파트너사 이뮤 노반트와에 대한 이 임상 2상 이후에 글로벌 3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최근에 이 다른 암종에 대한 이 면역 이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이 신청 허가 등에 따른 임상 모멘텀 이 부분들을 좀 주시한다면 오히려 좀 상승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은 맞다라고 좀 판단해봤는데 지금 일봉상 그리고 주봉 월봉상 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좀 보유자들은 지금 구간이라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 시 다시 매수하면서 비중을 좀 늘리는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향후 임상 성공에 따른 시판허가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이 독점적인 로열티 부분인데 로열티의 수령액들이 전체 이 판매 이익분의 50% 이상을 좀 받을 수 있다는 어떤 장점들을 좀 부각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임상 3상 이후에 최종 시판 허가라는 관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행해서 주가에 좀 반영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단기 고가에 따른 일부 차익 실현 그리고 조정 시 매수는 좀 유효하다고 좀 판단해봤고요. 이후에 추가적인 임상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된다면 신고가 영역을 지속해서 터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약바이오의 계절이 오나요? 오늘 순위에 제약바이오주들 속속 또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또 실시간 유튜브 채팅방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말씀들 나누고 계신지 분위기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중심으로 HBM 관련주 반등이 또 나오다 보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네요. 오늘 스타 종목이라 하면 나라라님, 뽕아기님께서 삼성전자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미래님께서도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10%나 오르다니 또 박충성님께서도 삼전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제 갈 길 잘 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지금 장중에 78,000원 선을 또 바짝 다가서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허영성님 또 존버아자님께서 눌려있던 HBM 갈 때가 된 거냐라는 말씀들 주고 계세요. 오늘 뭐 삼성전자도 중심 잘 잡고 있고 한미반도체가 가니까 하나마이크론, STI, PSK홀딩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주요 종목들 진단 들어보면서 또 오늘 소부장 장비주 내에서 숨고르고 있던 주성 엔지니어링의 급반등도 지켜보고 계시네요. 자, 또 새로운 키워드로 부각받았던 CXL 관련주 안에서 가장 탄력을 받았던 종목이죠. 네오셈에 대해서 스카이스태그님께서 네오셈 자리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하빠님께서도 네오셈 스타트하면 편승하려고 째려보는 중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급등한 이후에 주가 빠지지 않고 자리 잘 지키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투자 경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단기 테마 움직임 이후에 다시금 또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삼성전자가 오늘 굉장히 강해서 스타 종목 아니냐. 지금 8만 원, 8층 구조하러 가는데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선도주자다로는 공급망에서 먼저 앞서간다라는 관점 때문에 신고가 개시를 좀 했었고 일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SK 하이닉스만 볼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흐름도 같이 주시해야 된다라고 좀 강조드렸던 이유였습니다. 이유는 내년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 지금 시장에 대한 선점 효과는 SK 하이닉스가 이 고객 반도체 부분에서는 앞서갈 수도 있지만 지금 2024년도에는 관련해서 CXL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기술과 그리고 여기서 부각되는 HBM에 대한 후발 이슈는 좀 있긴 하지만 양산 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캐파 부분에 대해서는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크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탑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SK 하이닉스보다의 어떤 상승 여력 관점에서 더 매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유상준님께서 지금 사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조정시 계속 모아갈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가 하에서는 한 9만 원대는 그래도 현재 시장 상황들 좀 감안해봤을 때 내년 1분기 이전에 좀 도달 가능한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네오셈에 대해서 지금도 자리를 잘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네오셈도 유효한가요? CX에 이제 관련해서 가장 또 크게 움직였던 종목이긴 한데요. 제가 네오셈의 첫날 CXL 부각된 날 이 목표가를 10,000원을 좀 얘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고점이 7,950원대. 흐름은 괜찮았는데 지금 좀 판단해야 되는 이슈가 좀 하나 있었죠. 최근에 이 전환 청구 행사 물량이 좀 있었는데 전체 69억 원 규모. 전체적으로는 한 4.6%가 1월 3일에 상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3,000원대 이 물량이 현재 유통이 된다면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이 좀 예상될 수 있는 물량. 다만 이게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인지 이를 통해서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을 좀 낼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좀 관건인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 상방의 무게를 주면서 오히려 고가에
이 물량이 좀 출현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크다. 이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다만 지금 추세 구간에서는 저는 한 6,700원이 만약에 위협된다면 그때부터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단기적인 어떤 차익 실현 물량들은 시장의 부담으로 네. 작용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지금 조정 구간에서도 1월 3일 날, 그러니까 1월 3일이지만 이 영업일 이전에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물량들이 네.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지금은 사실 인위적인 어떤 종가 지킴 내지는 수급이 아직은 CXL이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네.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미전환 청구 물량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약 변동성이 좀 30억.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네. 30억 정도는 아직 전환 청구 물량으로 행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좀 본다면 오히려 상방에 관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네. 단기적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접근하는 것이 네. 유효하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방 변동성 키울 수 있는 변수들이 있는 만큼 네오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눌림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모아가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소부장 관련주들 흐름 좋죠? 바로 2위와 1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어서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내년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부족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도 관련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급증에 따라서 기존 주력 반도체 장비들에 이어 고대역폭 메모리 장비인 TC본도로 내년부터 가파른 실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11거래 연속 외국인 순매수도 지속되고 있는 한미반도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심이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 확장 소식에 그룹주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에 따르면 중국 중타이 크라이오제닉 테크놀로지와 고순도 희귀가스 생산을 위한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서 포스코 그룹 회장이 내년 1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리튬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추가 투자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투심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1위는 포스코 그룹주가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한미반도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HBM보다 온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선을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HBM 관련주 대장인 한미반도체가 빠지지 않고 주가 자리 잘 지키고 있었고 오늘 또 그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등이 과연 기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까요? 좀 쉬기는 쉬었는데 HBM 관련주들 지금 시점에서의 전략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히려 홀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2024 CES까지도 충분히 이슈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TC 본더라고 하면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 쪽에만 이렇게 납품을 하다 보니까 좀 사실 저평가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이번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다면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바는 크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앞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HBM3를 다시 출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안정성 통과를 다 완료를 했고요. 양산까지 이제 여기서 공급을 할지까지는 아직까지는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계속 이렇게 성장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에 인도 기간이 굉장히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원래 엔비디아가 TSMC와 동맹을 맺었던 원인들을 떠올려 본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초도 물량들을 얼마나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쟁사들 우리가 AMD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었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생산은 가능한 게 삼성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삼성전자를 내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요. 이런 면들이 오히려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고객사를 늘려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한미 반도체가 그 동안에는 고객사 작다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4분기 때부터는 조금 움직임이 덜했습니다. 특히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담도 있었죠. 물론 내년대의 성장을 기대를 하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단기간에서는 횡보 구간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하반기까지 충분히 조금 보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제가 6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긍정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포스코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반도체용 희귀가스 사업 확장 소식에 그룹주들 골고루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반도체 희귀가스 사업 확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변영인 대표님? 네,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들을 좀 보면 포스코 엠텍이 현재 지금 상한가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현재 9%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3%대, 퓨처엠 2%대 이렇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이 포스코 그룹이 중국의 중타이와 이 고순도 희귀가스에 대한 합작법인 설립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요. 여기서 네온 그리고 제논 크립톤 가스라는 부분이 소재로 좀 사용되고 있는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인공위성의 추진체 등의 이제 탑재가 좀 됩니다. 이 부분에 신사업 모멘텀들이 부각됐다. 다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은 이슈가 좀 있었고요. 12월 달 내내 이 주가 추이를 좀 보면 특히나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개인의 누적 순매수 1위 종목으로서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오히려 수급적인 어떤 영향을 좀 받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기점을 좀 보면 포스코홀딩스의 흐름들도 오늘 윗꼬리 부분에서는 한 7%대 상승 이후에 지금 현재 3%대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을 보면 지금 2차 전지의 밸류체인 내년부터 그렇다면 전기차 업황이 과연 좋아질 것인가 여기서에 대한 소재 여기에 대한 어떤 수익성들이 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기대감들인데 아직 뭐 내년 1분기까지에 대한 영향도는 우리가 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다만 2차 전지의 동일한 밸류체인 하에서에 대한 저평가 부분은 재련리튬을 내년부터 본격적인 좀 양산을 앞두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의 수익성에 크게 좀 기여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보면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구성 기대감 그리고 이후에 대한 신사업 기대감은 오늘 단기 수급으로 좀 영향을 좀 끼쳤지만 저는 조정 시 좀 모아가시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전체적인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사업을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의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위 포스코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종군당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안에서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라라라님입니다. 한경 매거진 구독권 받고 싶다 하시면서 채팅 열심히 참여해 주셨는데요. 연말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하단에 나가는 주소로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수요일과 금요일 꼭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덕호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